3월부터 시작되는 임대 만기 폭탄. 집주인도 세입자도 왜 불안해졌나? 3월입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계약을 더는 못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서울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만기. 올해만 2만 가구가 넘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비상입니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서울 전월세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터질까요? 이게 왜 지금 터졌는지, 그리고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한 부동산 기사가 아닙니다. 정책이 시간차를 두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도착하는지 그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용히 쌓인 시간이 3월부터 한꺼번에 터집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장기 매입 임대주택 2만 2천여 가구가 의무 임대 기간을 마치고 시장에 나옵니다. 2만 2천 가구. 이 물량은 서울 전체 장기 매입 임대 재고의 절반 이상입니다. 숫자만 보면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임대주택 절반이 한 해 안에 제도 밖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물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점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2017년, 2018년입니다. 당시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었고 장기 임대하면 안정적인 노후 수입이 된다는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에만 서울에서 6만 명 넘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 등록 임대사업자는 한 달에 3,0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갑자기 1만 5천 명이 넘는 사업자가 등록합니다. 한 달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제 혜택이 본격 알려지기 시작했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8년 장기 임대를 선택합니다. 8년 장기가 세제 혜택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이 8년이 지금 끝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3월에 등록했다면 2026년 3월에 만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정리입니다. 정책으로 시작된 선택이 시간차를 두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파트 매입 임대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됩니다. 연장도 유예도 없습니다. 연장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소되는 순간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합산해서 빠져있던 주택이 다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등록 말소 시 종부세가 합산해 과세된다는 것이 집주인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종부세가 몇 배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주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팔거나 아니면 계속 안고 가거나.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제와 실거주 요건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팔 수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는 매매 자체가 어렵습니다. 실거주 요건도 문제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바로 들어가 살 수 없는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세금은 늘어나는데 매도는 어렵고 임대사업자는 끝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월부터 만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아파트 매입 임대의 경우 사업자 연장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집주인 입장에서는 팔든지 계속 보유하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진퇴양난입니다. 팔려고 해도 팔기 어렵고 보유하려고 해도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정책은 장려했는데 만기는 자동이고 규제는 묶여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오긴 나와야 하는데 나갈 길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곤란하면 세입자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뉴스를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정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전월세 인상률 제한이 있고 계약 안정성이라는 틀이 있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한꺼번에 일반 임대주택으로 바뀝니다. 22,000 가구가 제도적 보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집주인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려 합니다. 세입자는 더 이상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같은 규제는 등록 임대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임대주택으로 바뀌면 인상률 제한이 사라집니다. 서울시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서울시는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전월세 시장의 변동성은 커집니다. 이건 개별 집주인과 세입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동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변화가 시간차를 두고 시장 충격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2017년, 2018년에 시작된 정책이 2026년 3월의 결과로 도착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정부의 규제를 받는 등록 아파트 민간 임대주택이 대거 일반 임대차 주택으로 바뀌면서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임대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규제 임대에서 자유 임대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금이 늘어난 만큼 임대료에 반영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임대 만기 폭탄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폭탄이라는 표현이 과장 같지만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꺼번에 터지고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2027년, 2028년에도 만기 물량이 있습니다. 각각 7,000 가구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가 압도적입니다. 올해만 22,000 가구입니다. 이 물량이 3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뉴스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은 언제나 시간을 두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2018년에 장려했던 정책이 2026년의 시장 충격으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도 불안하고 세입자도 불안합니다. 집주인은 세금 부담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 안정성 때문에 서로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앞으로 몇 달, 전월세 시장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규제와 공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인데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거 안정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할까요? 단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화가 전세, 월세 가격에 어떤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 더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